살면서 몸으로 익힌 인생의 진실 10가지.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아마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건데 직접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던 순간. 책에서 읽었고 누군가에게 들었고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막상 내 삶에서 그 상황이 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들. 그게 인생입니다. 아는 것과 몸으로 익히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건 금방 잊히지만 살면서 직접 겪어서 익힌 것은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책보다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배우고 강의보다 실제 경험에서 더 깊이 익히게 되는 인생의 진실들. 직접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닿는다면 덜 돌아가고 덜 상처받을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다칩니다. 박수연 씨는 올해 48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주저없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댑니다. 낯선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생각보다 빨리 아물었습니다. 반면 오래 믿어온 친구,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 누구보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훨씬 깊이, 훨씬 오래 남았습니다. 박수연 씨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높아집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신뢰했기 때문에 방어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다칩니다. 이걸 알게 된 이후 그녀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걸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서로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몸으로 익히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다친다는 것. 그래서 사랑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건 책에서 읽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화날 때 한 말은 오래 남습니다. 이준혁 씨는 53살입니다. 오랫동안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꺼낸 말들, 억울할 때 쏟아낸 말들. 그 순간엔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말들이 관계에 남긴 흔적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동료가 어떤 자리에서 이준혁 씨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걸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몇 해 전 화가 난 상태에서 꺼냈던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준혁 씨 자신은 이미 잊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원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기로, 최소 하룻밤이 지난 후에 꺼내기로. 대부분의 경우 하룻밤이 지나면 그 말을 꺼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화날 때 입을 닫는 것, 그게 이기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이준혁 씨는 몸으로 익혔습니다. 감정대로 말하는 것은 그 순간을 이깁니다. 하지만 입을 닫는 것은 관계를 이깁니다. 세 번째, 남 챙기기 전에 나부터 챙기세요. 최지선 씨는 46살입니다.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친구를 위해. 자신의 피로는 나중으로 미뤘고 자신의 감정은 잠시 접어뒀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극심한 피로, 원인 모를 두통, 감정 기복.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쌓인 겁니다. 본인을 좀 챙기세요. 최지선 씨는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본인을 챙기는 것, 그게 얼마나 오래 뒷순이었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하나를 바꿨습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처럼 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다음 다른 사람을 돕기로 내가 채워져 있어야 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결국 다 지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래 지속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떠난 사람 붙잡지 마세요. 윤재민 씨는 51살입니다. 30대 중반,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해서 붙잡으려 했습니다. 설명하고 부탁하고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그 시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윤재민 씨의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새로운 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그 사람을 붙잡는 데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윤재민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년을 붙잡는 데 쓰지 않았다면 나는 훨씬 빨리 다음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잡는 동안 내 시간도 같이 멈춰 있었어요.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그 사람을 잡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을 멈추는 겁니다. 떠난 사람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그 사실을 몸으로 익히는데 윤재민 씨는 1년이 걸렸습니다. 다섯 번째, 잘해도 욕먹습니다. 한미영 씨는 47살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면 오해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다해 도운 것이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했고 잘하면 잘할수록 더 높은 기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무리 잘해도 어떤 사람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목표로 삼는 순간 삶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미영 씨는 그 이후 기준을 바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잘해도 욕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지는 게 꼭 지는 건 아닙니다. 강호준 씨는 55살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야 직성이 풀렸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덕에 이긴 싸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이기려다 잃은 것들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업 파트너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강호준 씨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파트너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유지됐지만 예전의 신뢰와 편안함은 사라졌습니다. 강호준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발 물러섰다면 관계는 지켰을 거예요. 이긴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걸 잃었어요. 이기려다 더 큰 걸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더 많은 것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승리는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오래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일곱 번째, 고마운 사람은 지금 표현하세요. 오선주 씨는 52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이 서툰 편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있는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어색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지. 알아서 알겠지. 그렇게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오랫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지인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선주 씨는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이 힘을 얻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때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서 표현하기로 쑥스러워도 어색해도 나중에는 생각보다 빨리 늦어집니다. 고마운 사람은 지금 표현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오래 남는 선물이 됩니다. 8번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정미란 씨는 44살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에게 많이 기대하는 편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했고 중요한 일일수록 상대에게 바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그 기대, 상대방도 알고 있었나요? 정미란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은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방한테는 기준이 없는 실망이에요. 본인만 알고 있는 기대는 줄이거나 말로 나눠야 해요. 그 이후 정미란 씨는 기대를 줄이거나 기대가 있으면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대를 줄인 자리에서 더 많은 감사가 생겼습니다. 9번째,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합니다. 임도혁 씨는 56살입니다. 40대까지 건강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하는 말을 무시했고 검진 결과의 경고 신호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다 52살에 쓰러졌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퇴원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정기 검진 빠짐없이, 수면 시간 지키기.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들이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건강은 있을 때 지키는 겁니다. 아프고 나서 소중함을 알게 되면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입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10번째,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은경 씨는 50살입니다. 30대 내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항상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되면, 다음에. 그런데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50이었습니다. 나중에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 이후 신은경 씨는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부터 지금 하기로,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기다리던 그 여유는 오지 않아요. 그냥 지금 해야 해요. 미루는 순간 기회도 같이 멀어지더라고요.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지금 알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10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다친다는 것, 화날 때 입을 닫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 떠난 사람을 붙잡는 동안 내 시간도 멈춘다는 것, 잘해도 욕먹는다는 것, 지는 게 꼭 지는 건 아니라는 것, 고마운 사람에게 지금 표현해야 한다는 것,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하다는 것,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책에서 읽어서 아는 것과 직접 겪어서 아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몸으로 익힌 것들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쌓일수록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제대로 깨달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게 있다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떤 이야기에서 멈추게 됐나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나요? 오늘 떠오른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고마운 사람에게는 지금 표현하세요. 나중에는 생각보다 빨리 늦어집니다. 얻은 인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한 분에게 조용히 전해주세요. 오늘 떠오른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